안녕하세요. 닥터 주식의 닥터리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충격으로 나스닥 선물 지수가 500포인트 하락하면서 국내 증시도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가 예고한 대로 2월에 그대로 진행된다는 발표 때문인데요. 장중에 로이터가 과세 부과를 3월로 연기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었는데 백악관 대변인이 이걸 또 바로 부인하면서 예외 없이 2월부터 부과될 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딥시크 쇼크가 여전히 남아있는 가운데 관세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하락으로 출발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시장 도합으로 2,200여 개가 넘는 종목이 하락 중입니다. 트럼프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떤 수혜주가 있는지에 대해서 영상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제가 영상 길지 않게 주요 내용을 핵심만 뽑아서 5분짜리로 내용 제작하고 있으니까 집중해서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1초만 시간 내셔서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 했던 말들과 취임하자마자 했던 행정명령들이 계속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캐나다랑 멕시코에게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리고 중국에도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전에는 중국한테 이제 60%라고 말을 했었는데, 10%만 이제 부과를 한다고 했어요. 캐나다랑 멕시코는 예전에 말했던 대로 이 25%를 적용을 했는데, 왜 중국은 10%만 했느냐? 아마 트럼프가 원하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마다 5%를 올린다든지 뭐 아니면 10%를 올린다든지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카드를 쓸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1기 때에도 중국을 계속 압박하는 카드를 썼지만 결국은 성공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임기 내에 협상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원래는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이제 무관세를 적용을 했었죠. 근데 중국이 멕시코 공장에서 부품이나 반제품을 팔아서 다시 멕시코 공장에서 완제품을 만들고 이 무관세를 이용해서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수출을 합니다. 근데 멕시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 중국인을 쓰면서 사실상 껍데기만 멕시코 공장인 거지 이 중국 공장인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멕시코를 위한 무관세 혜택의 실질 소득을 중국이 다 가져가게 되면서 이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이 캐나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25%의 그 관세를 부과를 하면서 우회 수출을 차단을 한 겁니다. 이런 이유로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한 건데 이렇게 되면 멕시코와 캐나다는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고 환율이 붕괴될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관세 부과 때문에 멕시코와 중국의 공장들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경제 위기가 올 겁니다. 공장과 시설들이 헐값에 팔리겠죠. 어차피 멕시코로 우회 수출하는 국가들은 이제 메리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살 수 있는 국가가 어디냐?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이 중국이 빠져나간 그 자본에 다시 들어와 주는 거죠. 여기서 생산해서 다시 미국으로 수출하는 이 미국을 위한 생산 기지로 쓰는 겁니다. 이 멕시코의 노동력은 중국보다 저렴하고 미국의 수출 의존도가 80%가 넘습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로 중국이 빠진 자본을 미국이 다시 메워주는 거죠. 이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중국물을 빼고 미국화하기 위한 전략이 아닌가 뭐 이런 예상을 할 수도 있겠죠. 지금은 멕시코와 캐나다가 강하게 나오고 있지만 나중에 경제가 망가지면 도와달라고 미국에 애원을 할 거예요. 지금 미국과 이 FTA로 관세 혜택을 보고 있는 나라들을 보면 캐나다랑 멕시코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 일본, 싱가폴, 호주, 영국, 칠레 뭐 이 정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중국이 우회 수출을 시도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 한국이 남아있죠. 2022년에 미국이 중국의 제3국 우회 수출을 조사를 했는데 이때 처음으로 한국이 경유지로 지목을 당했어요. 그럼 한국도 어느 날 갑자기 이 보편적 관세 대상에 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나라 정상들은 트럼프의 칼날이 자신에게 오지 않기 위해서 트럼프한테 정성껏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엇을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발표가 아직 없었어요. 이 보편적 관세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영리하게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가야 합니다. 자, 트럼프는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서 관세 정책을 계속 지속할 거고, 향후에는 유럽연합에도 관세를 부과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트럼프 정책 스타일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관세 정책은 무역 협상을 위한 벼랑 끝 전술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제 정책 시행 강도는 우려만큼 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분간은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이 불안감에 증시 투자 심리를 누를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이 관세 이슈에서 자유로운 소프트웨어, 로봇, 제약바이오, 방산, 원전, 조선 섹터 뭐 이 정도가 긍정적인 흐름으로 보일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은 원전센터의 두산 에너빌리티인데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이죠. 원전 종목 대장주이기도 하고 직접적인 이 악재 영향이 없음에도 이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일시적인 하락을 보여줬는데요. 그래도 다른 종목들에 비하면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호재만 남아 있기 때문에 오늘 살짝 하락한 부분에 흔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강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도 점차 안정을 찾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되는 이슈들로 주가의 변동성이 많은데 앞으로 계속 변화되는 정책들에 관해서 발빠르게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새내기 유튜버라 영상 제작에 있어서 많이 미흡한 점도 많지만 작은 실수들도 좀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시간 조금 내주셔서 댓글도 한 번씩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는 영상 그리고 계좌 수익으로 주식 부자가 될 수 있는 영상이 되도록 열심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닥터 주식의 닥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